안녕하세요. 간슬신잡의 찬씨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돌아왔어요. 간호사의 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태움으로 고통받던 간호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그런 사례들이 전해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태움에 대해서 관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태움의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우선 좀 익명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계셨던 부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혹시 뭐 부서에서 같이 일하셨던 인원은 어느 정도가 되셨나요? 제가 이제 그만둔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듀티당 5명 정도 이렇게 일을 했고요. 네, 그 안에서 뭐 남녀 비율은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아마 전체에서 3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3명 정도가 남자분이 한 3명 정도 네. 계셨던 거고요. 그러면은 연령대는 혹시 어떠셨나요? 그 당시에 한 23살부터 이제 있었고 네. 윗년차 분들은 26?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나이는. 그러면은 그 병원 내에서 직접 경험하셨던 혹은 목격했던 그런 태움 사례들이 있으면은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제가 들었던 거는 제 동기 중에 이제 프리셉터 선생님한테 청진기로 맞았다. 아, 실제로 신체적인 폭력? 폭력을 가하신 거네요. 네. 아니면은 그 저희 차트 들고 다니잖아요. 차트로 맞았다. 네. 그런 거 들은 적이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그분은 그분의 학벌을 기여하고 이러려는 건 아닌데 그분은 이제 전문대학교를 지방에서 나오신 분인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4년제를 나온 애가 맞냐? 너가 개념이 있냐? 대학을 나왔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얼토당토 없는 그런 것들을 왜 의사가 이 오더를 냈는지 알아봐라. 그래서 그때 데이 끝나고 한 저녁 8시까지 그것 때문에 퇴근을 못했던 것 같아요. 퇴근 못했어요. 보통 데이 근무가 끝나면 한 3시 반이나 뭐 4시 반이나 보통 이럴 텐데 네. 기본이 항상 저녁 8시였던 것 같아요. 그럼 앞에 말씀하셨던 다른 뭐 동기분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태움은 대부분이 프리셉터 분한테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건가요? 이제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셉터들이었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병동에서 좀 유명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저를 괴롭혔고 다른 동기들도 좀 괴롭혔죠. 저희 동기들. 네. 그러면은 뭐 이런 뭐 당연히 뭐 언어적으로 하는 그런 태움도 문제가 되겠지만 우선 청진기나 차트로 때리는 그런 신체적인 폭력은 사실 병원에서도 물론 뭐 병원에서도 그렇고 사회 어디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주로 다른 환자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조금 일어났던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때린다거나 좀 그랬을까요? 이제 병동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병동 환자 다 보고 문 닫고 나서 그때 나 아니면 간호사 스테이션 안쪽으로 해서 이제 저희 장비 같은 거 있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서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눈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이렇게 폭력을 행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들에서 태움을 했던 주체들이 대부분 이제 프리셉터 정도 연차에 어떻게 보면은 신규 간호사의 선배가 신규한테 뭔가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를 당할 때 솔직히 신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잘 되라고 가르쳐 주려고 약간 조금 엄하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그것이 다가오나요? 아니면은 좀 개인적인 감정이 솔직히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신규 간호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엄격하게 하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셉터 선생님이 저를 엄하게 가르치긴 했지만 저를 그런 식으로 이제 언어적으로 그런 태움을 한다든지 뭐 신체적으로 그런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러진 않았고 이제 그분이 정말 저를 엄하게 가르쳤던 분이셨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병동의 그 한 명, 그분은 그냥 정말 화를 풀려는 건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많은 신규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게 딱 보이죠. 그러면은 그 태움이라는 게 어떤 그런 특정한 사람 몇몇 명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이 부서 내에서 그런 태움이란 분위기가 조금 만연해 있었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특수파트이기 때문에 환자들하고 이렇게 막 소통을 하거나 이런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그냥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저한테 좀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를 했고, 그래서 그때 한 새벽 3, 4시였나? 이쯤에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니까 좀 보다 못해서 이제 차지 선생님이 목소리를 낮추라고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걸 보고도 그렇게 큰 제지는 하지 않는 거 보면은 그냥 분위기 자체가 좀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허용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태움에 나서지 않는, 말씀하신 뭐 차지급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태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태움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좀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신규 때 이제 아직은 교육을 받고 있었을 때 따라다니는 선생님하고 같이 C라인을 잡는 거를 이제 트레이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이고, 그때가 딱 C라인 잡는 거 처음이고 하니까 막 어리버리하게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C라인 잡는 쪽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제가 따라다니는 그 선생님께서 저 정강에 발을 탁 차면서 컨타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내 정강이를 때린다는 거에 대해서. 네, 되게 놀랬는데 그분은 원래 좀 때리시는 분이긴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닝 받는 입장이니까 배우려고, 그러니까 뭐 일부러 이렇게 뭐 컨타이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볼 때는 컨타의 위험이 있다고 아마 보였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말보다 발이 먼저 나가셨네요. 저도 되게 당황했고, 그게 아마 저 그만둔 데도 좀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태움이 그 신규 간호사들한테 조금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좀 만약에 그런 태움을 견디고 한 1년, 2년, 3년, 몇 년이 지난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질까요? 아마 일단 기본적으로 1년은 지나면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치만은 완벽하게 나아지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 거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다른 일하는 친구들 보면은 여전히 윗년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다들 지금 5, 6년차 정도는 됐어도. 네. 여전히 이제 힘든 부분들은 있고, 그래도 지금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은 동기들이 이제는 이제 연차가 조금 차서 병원을 잘 다니는 모습도 보긴 하실 텐데요. 그 당시에는 물론 내가 지금은 신규라서 이렇게 조금 태움도 받고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참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사직을 결심하게 된 데는 혹시 좀 어떤 것들이 이유가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나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들 수가 없고, 진짜 제가 원래 학교를 다닐 때는 진짜 항상 그냥 헤헤 얼굴이고 웃고 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너는 뭐 근심 걱정도 없냐 그랬는데, 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은 뭐 밥도 일단 기본적으로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살도 빠져서 애가 페인해가지고서 있으니까 진짜 힘들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진짜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기숙사에서도 정말 뭐 뛰어내려야 되나? 차에 뛰어들고 내가
출근을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그 하루하루의 그 힘든 것들이 너무 심해서 정말 그 당시에는 뭐 다른 내가 좀 나중에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적인 생각을 할 겨를 자체가 좀 없으셨던 것 같네요. 네, 그냥 하루하루를 정말 견디면서 살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뭐 동기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 오늘 하루도 견뎌내자 이런 식이었죠. 그러면은 그렇게 직접 신체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 태움을 행했던 그런 가해자 간호사분도 있을 거고 그거를 방관했던 그런 분위기 자체도 문제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당했던 이런 언어적인 신체적인 폭력에 대해서 어디 주변에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좀 이렇게 해볼 수는 없었나요? 우선은 같은 동기들도 다 힘든 처지이기 때문에 동기들끼리 만나서는 그냥 힘내자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윗년차 분들한테 말을 하고 싶어도 뭔가 뒷담화처럼 돼버리고, 근데 또 이제 저희 이제 병동이나 이런 데 다 수쌤이 계시잖아요. 근데 수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제 제가 이야기를 뭔가 힘들고 그만두고 싶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정말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태움을 해결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냥 오늘 나이트 근무 와라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 좀 저를 지탱해줄 만한 곳은 없었고, 그리고 좀 하나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특수부서에서 있어서 이제 면회를 저희가 아침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를 이제 첫 환자를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면회 준비를 하고 다음 환자한테 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주치의가 첫 환자분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이거 이렇게 한 담당 간호사 나와! 이렇게. 그래서 당황해가지고서는 뭐지? 하고 가서 봤더니 제가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놓은 환자가 그 가슴에 꽂아놓은 관이 빠진 거죠. 빠져가지고 저도 이제 나는 다 잘하고 갔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그 당시에 옆에 이제 수쌤이 있었어요. 수쌤이 있었고 뭐지? 약간, 그리고 내가 좀 정리를 해놨던 거하고는 약간 포지션이 좀 다르게 돼 있었고, 그래서 뭐지 했는데, 저는 일단은 그 의사가 주치의가 저를 그 환자들 있는 데서 엄청 크게 계속 뭐라고 혼을 냈고, 일단 저는 담당 간호사고 제가 불찰인 건 맞으니까 이제 일단 혼을 났죠. 혼 나고서는 그 상황이 좀 종료가 됐는데 수쌤이 차지쌤하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막 조용하게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관 내가 정리하다가 빠졌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 수쌤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서 의사가 이제 간호사를 환자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막 약간 모독 비슷하게 혼을 내는데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뭐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하라던가 이런 것도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자기가 했는데도 그거를 이야기를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도 않고 혼내는 것도 지켜봤으니까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저는 아예 병동의 믿음 자체가 이제 아무한테도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수간호사라고 하면은 그 관리자잖아요. 근데 나의 어떤 고충을 좀 이해해줘야 되는 그런 관리자분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런 인격 모독적인 상황을 당하는데도 방관하고 오히려 그거를 본인이 했는데도 잘못을 뒤집어 씌웠으니까 그때는 정말 어디 뭐 기댈 곳이 없겠다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겠어요. 네, 정말 최악이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뭐 병동 내 분위기나 받았던 태움 때문에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업무를 하면서는 좀 어떠셨어요? 실제로 업무하면서 느꼈던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으셨나요? 업무하면서도 일단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죠. 없진 않고, 뭐 제가 신규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도 물론 있어요. 이제 업무를 하고 인계를 주고 이제 제가 퇴근을 해야 되는데, 꼭 이제 아까도 언급했던 그 유독 심한 한 분이 이제 그 의사가 오더 낸 거를 보면서 이 오더는 왜 났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론 제가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중요성을 따지자면은 그분이 그 다음 주치 때 일을 하는데 그게 막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전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 의사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해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
뭐 주치의도 바쁘고 다들 바쁜 그 와중에 이거는 왜 냈나요? 라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묻는다는 게 쉬운 거는 신규가 솔직히 그거를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묻는다는 거는 좀 약간 말도 안 되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스스로라도 알아보려고 남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약간 원래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기도 했고 이제 그거를 또 알아보겠다고 남겨줘요. 남겨지면은 한 데이 시작하면은 데이 끝날 때는 막 저녁 8시 그리고 이브닝은 거의 막 새벽 3, 4시 나이트 때는 아침 한 10시, 11시 이쯤까지도 이렇게 계속 남았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항상 꼬투리를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남겨요. 그러면서 절대 가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보다 못해서 이제 차지 선생님이 다음번 차지 선생님, 다음 듀티 때 차지 선생님이 보다가 그냥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가요. 근데 그냥 가라고 할 정도면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정말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겪었죠. 그럼 보통 병원에 이렇게 출근을 해서 퇴근 때까지 평균적으로 몇 시간 정도 좀 병원에 계시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늦게 가게 되면은 15시간, 16시간은 기본으로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하면은 한번 울고 또 일하면서 밥은 잘 못 먹으니까 밥 먹고 지쳐서 잠들고 또 다시 출근하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정말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15시간, 16시간을 있으면은 정말 집에서 잠만 자고 바로 또 병원에 나오는 거네요. 그쵸. 밥도 잘 못 먹고. 그럼 그렇게 뭐 병원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15시간, 16시간씩 병원에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가장 좀 힘들었던 점이 따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모든 게 사실 힘들었어요. 밥도 못 먹지 못하고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서서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자이다 보니까 가장 힘든 거는 그 멘스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 화장실도 잘 못 가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멘스 때는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버나이트를 하고 가요. 오버나이트 제일 큰 걸로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부족해요. 화장실을 전혀 못 가니까. 그래서 그때 막 그럴 때 되게 힘들었고 또 화장실 자주 못 가다 보니까 그 보통 이제 간호사분들이 방광염에 좀 걸리잖아요. 오랜만에 화장실에 가면 소변 볼 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게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정말 기본적인 그런 생리적인 그런 것들까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병원에서 단순히 오랜 시간 병원에 있다고만 생각해도 힘들 텐데 병원에 있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신체적인 가해도 당하고 언어적으로 이제 인격적인 모독도 당하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이러니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뭐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간호사의 태움이라는 게 그런 태움을 행하는 가해자 혹은 태움을 당하는 그런 피해자 개인들의 문제인지 혹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서 내의 그런 만연한 문화나 부서 환경, 부서 분위기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병원 내에서 간호사의 입지나 이런 환경의 시스템에 의한 것인지 어떤 게 태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큰 원인에 앞서서 일단은 세 개 다 문제가 돼요. 세 개 다 원인이고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한 명의 간호사가 보는 그 환자 수가 진짜 많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그거를 하고 있는 간호사도 정말 놀랍지만 이렇게 막 오버타임이 되게 당연시되게 일을 하면서 간호사들은 그 일을 다 해내요. 결국은 해내고 근데 그만큼 힘드니까 다들 예민해져 있어요. 예민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민한 상황에서 뭐 누가 하나 좀 뭐 실수라든지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다면은 더 예민해지고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있기는 하죠. 그게 좀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된다고 봐요. 그렇죠. 또 특히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신규나 이런 퇴사자가 늘어날 거고 퇴사자가 늘어나면 그것이 다시 고스란히 이런 다른 간호사들의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악순환이 점점 이렇게 계속 될 것 같네요.
네, 그쵸. 지금도 이제 간호사들 많이 그만둔다 해서 간호학과를 뭐 늘리고 정원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약간 언발에 오줌 넣기식의 해결책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간호사 처우가 개선이 안 되는데 그런 태움이 항상 뉴스에 나와도 정작 지금 병원에서는 많은 간호사들이 태움을 당하고 있을 건데 간호사 정원을 늘리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도 정부에서도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하면서 워라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참 많이 이렇게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데 간호사회는 아직은 그것과는 많이 거리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그리고 더 문제라고 생각한 게 제가 그만둘 때 저희 팀의 팀장님인 간호사분하고 이제 면담을 했었어요. 면담을 했는데 이제 뭐 너의 사직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미 이제 마음이 다 떠나서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저는 나가고만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막 이야기를 계속 하라고 하면서 누가 너를 괴롭혔냐 전 또 이야기 안 했죠? 근데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너한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 팀장님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저 이전에 수많은 퇴직자들이, 그러니까 사직자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저한테 그냥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알아오면서도 우리 병동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고칠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뭐 네가 뭐 개념이 있냐 정신이 있냐 이런 말을 할 때도 전혀 병동 내에서도 고치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퇴사 후에 들은 이야기가 제가 그만두고 나서 저희 병동에서 인계 때 서로에게 말 조심을 합시다 이거 한마디가 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병원 자체 내에서도 고칠 의지가 그 태움을 좀 개선을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런 뭐 언어적인 또 신체적인 태움과 업무적으로도 많이 이제 간호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떤 점들이 특히 더 힘들게 다가오셨나요? 저는 다른 태움들보다도 일단은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한다 해서 내가 그런 걸 듣고 견뎌야 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둘 때도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여기에 남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좀 더 나를 지지해주고 같이 이끌어 가주면서 그 직장 생활을 간호사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뭐 위에서 도움을 줬더라면은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을 텐데 이거는 오히려 뭐 서로를 짓밟고 그렇게 힘을 들게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게 저는 가장 더 힘들었고 퇴직할 때도 그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인격 모독으로 느꼈던 그런 심한 말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도 좀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좀 기억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항상 뭐 그분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긴 했는데 뭐 네가 배운 게 맞냐, 네가 뭐 개념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게 가장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항상 뭐 공부를 쉬는 시간 쪼개서 하기도 하고 환자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저를 그냥 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했던 말들을 그렇게 했고 들었다는 게 저는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뭐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든 그냥 꼬투리 잡아서 비하하려고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되었단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하시고도 이제 임상에서 나오신 지가 조금 몇 년이 흐르셨는데 지금 병원에 있는 후배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병원이 좀 어떤 식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근본적인 문제죠. 간호사분들 근무 환경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력도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일단 간호사 내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자면 신규 간호사들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매년 몇백 명 한 병원에서도 뭐 그렇게 많이씩 그만두고 또 새로 들어오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런 거를 좀 해결을 하려면 일단은 태움 자체가
개인이 먼저라도 좀 나서서 덜 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 동기들도 아랫연차를 가르치는 입장이기도 하고 가끔은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을 못했을 경우에 화도 나고 혼을 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때 한 번씩 이게 맞는 건가 한 번 좀 더 생각하고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 태움의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태움으로 좀 고통을 받고 계신 신규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신규 선생님들 많이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진짜 뭐 정말 뛰어내리고 싶고 차에 뛰어들고 싶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규 때 그 갓 졸업하고 병원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 하는데 뭐 정말 힘들잖아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또 위에서는 나를 욕하고 이런 상황들이 정말 힘든데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나를 괴롭힌다면 그냥 그만두세요. 거기서 도망가세요. 꼭 견뎌야 할 필요도 없고 저도 그랬는데 지금 저는 견디지 않고 나와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다른 취업 준비라는 거를 하긴 했지만 새로운 곳에 간호사 갈 게 되게 많거든요. 제약회사도 있고 연구간호사도 되게 많이 하고 보험회사도 가고 공기업에서도 되게 많이 뽑아요. 연구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보건 관련된 곳도 찾아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가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다면은 굳이 버티지 마세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병원에 뛰어드는 간호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병원이 그리고 개인이 변화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간슬신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다른 주제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